Stories today. President Donald Trump is using his veto power to undo a bill unanimously passed by the House and the Senate. Yeah, that's right. The Arkansas Valley Conduit. It's a bill to fund a pipeline project to bring clean drinking water to the eastern plains between Pueblo and Lamar.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in the process since the 60s. So here's a map of the proposed project. We've told you about it here in recent years. It would bring drinking water to over 50,000 people.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부 움직임들은 그 발생 방식보다는 이를 가능케 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 침묵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2026년 1월 5일 금요일 하원은 별다른 소란 없이 만장일치 동의안을 통해 두 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표결은 1월 8일 의회 재개 시 진행될 예정이다. 표면상 기술적인 이 조치는 양당 지지를 받는 법안들을 다루며 형식적으로는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의 공개적 반대 없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 없이 이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하원의 운영 패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제의 두 거부권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하나의 정치적 공통점을 공유한다. 둘 다 대통령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콜로라도 지역 사회를 위한 상하수도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아칸소 밸리 도관법 아칸사 발리 컨두이트 액트로 로렌 베버트 하원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두 번째는 플로리다 주 미코스키 부족 영토 내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말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공식적인 이유는 비용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입법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동기는 보복적 성격이었다고 한다. 베버트 의원의 경우 에프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 공개 청원에 서명한 것이 미코스키 부족의 경우 이민정책 비판과 부족의식 지역 내 연방 건설에 대한 소송 제기 때문이었다. 하원 지도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을 포함한 어떠한 발표도 없이 두 건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 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복종 논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존슨 의장이 트럼프 지지 기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도적 여지는 점차 압박받고 있다. 거부권 재검토를 재개한 움직임에 대한 양보는 방어적 제스처로 읽힐 수 있다. 상반된 내부 전선의 진전과 연초 입법 과부하 속에서 하원 의장은 추가 조항을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공화당 의원단 내 영향력 축을 변화시킨다. 경험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움직일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월 중 단 12일간의 입법 일정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9건의 예산안으로 인해 하원은 전례 없는 제도적 압박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는 또 다른 부분적 셧다운 시한인 1월 30일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 트럼프 핵심 세력과의 직접적 대립을 피해온 지도부에게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거부한 안건들을 내부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존슨은 무조건적인 충성심의 정치적 비용이 타협의 비용보다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소들, 예산 교착, 통치 위기, 민감한 거부권 행사, 지하적 협상, 의 수렴은 일부 관측자들에게 공화당 내 전술적 이탈의 비공식적 시작을 암시한다. 현재로서는 이념적 분열이나 정책적 재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던 트럼프의 권위가 점차 분열된 역학관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말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지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역적 압력, 제도적 일정 선거 생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의제상의 거부권 행사와 같은 표면상 기술적인 결정들이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러나는 것은 공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선례를 축적하고 영향력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일련의 편차들이다. 미국 내 제도적 충돌의 진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이들에게는 표면상 일상적인 결정들이 어떻게 구조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 주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본 채널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배후 움직임과 정치적 충성심의 변천을 주시하며 입법 의제를 형성하고 권력 간 긴장을 조성하는 사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맥락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이 시점부터는 내부 정치적 조건과 제도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서로 얽혀 다른 상황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을 입법적 결정을 형성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거부권 재검토를 승인한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지난 몇 달간 누적된 요인들의 수렴에 달려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전략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의 지지 기반뿐만 아니라 입법 지도자들 사이에 암묵적 합의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승인이 없이는 어떤 중요한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였다. 거부권 처리 절차를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논리를 깨뜨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의 모습은 공개 발언뿐만 아니라 그의 침묵과 내부 갈등을 관리하거나 방치하는 방식까지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존슨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세력의 강력한 기대 속에 하원 의장직을 맡았으나 이후 이념적 문제를 넘어선 내부 결속력 문제에 직면해왔다. 입법 일정 관리, 예산 교착 상태, 그리고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온건파 의원들의 증가하는 활동은 하원의 우선순위 재편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거부권 관련 움직임은 다른 체계적 영향력을 가진 의제들의 진전과 맞물려 있다. 그중 하나는 저렴한 의료법으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 규정된 보조금 연장 제안이다. 이 법안은 하원 지도부의 지지 없이도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게 하는 의회 절차, 상정 청원으로 불리는 절차를 통해 처리 절차가 재개되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협상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서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과의 절대적 연대 논리에서 벗어나 협상할 의사가 있는 그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부 대화의 여지가 좁아지거나 지도부가 의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만 발생한다. 이 시점부터 목격되는 것은 공개적 분쟁이 아니라 의제 중첩과 실용적 연대의 출현이다. 1월 말 예정된 연방정부의 새로운 셧다운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9개의 예산안이 계류 중이고 표결을 위한 예상 근무일이 불과 12일이며 광범위한 제도적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양당 지도부는 더 이상 일정이 본질적인 교착 상태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트럼프와 동맹을 맺어온 의원들조차도 지역 정치적 비용이 큰 거부권을 유지하는 데 따른 위험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은 거부권 재검토가 대통령의 공개적 항의나 당내 급진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략적 침묵은 사태를 명백한 분열 요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피해 최소화 시도를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 내부에서는 특히 교차 그룹들이 계속해서 의회 규칙을 활용한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조정은 불안정 주기 앞에서 입법 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하원은 마감 기한과 동시적 요구에 압박을 받으며 의정 절차를 안정화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술적 절차를 통해 정치적 교착 상태를 우회하는 것이다. 면책 청원 활용 거부권 처리, 임시 다수파 형성, 모든 요소가 기능성이 프로그램적 충실도를 압도하는 구도를 구성한다. 지도부의 무기력함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공화당 의원들의 행동은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한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돈 베이컨 등 의원들은 입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법을 채택하며 객관적인 표결을 요구하고 제도적 마비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당의 이미지가 연속적인 내부 위기로 인해 훼손된 상황에서 의회 활동의 논리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2026년 초 하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전환이 진행 중임이 분명하다. 내부 통제의 분열 교차 지지를 받는 법안의 진전 지도부의 통일된 대응 부재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이 여전히 상당하지만 지역적 호소력과 행정적 긴급성을 지닌 이니셔티브를 차단하기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유권자들의 압박과 연방정부의 결정이 가져온 실질적 영향에 직면한 의원들은 점차 당의 전략적 중심부에 양보했던 행동의 여지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구도에서 각 표결은 상징적 가치가 확대된다. 특정 주제로 제한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는 향후 이견에 대한 정치적 선례를 창출할 수 있다. 독립그룹들의 의정 절차 재가동은 수직적 통제 논리를 약화시키고 하원 지도부가 입장을 재정의하도록 압박한다. 본 채널은 이러한 제도적 재편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큰 분열을 앞둔 미묘한 움직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정치가 점점 더 간접적인 제스처를 통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맥락을 고려한 분석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다. 하원 내에서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인해 공화당의 내부 구조가 재편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요구와 입법 일정을 유지해야 하는 당면한 필요성에 의해 촉발된 일회성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치를 보이며 운영해온 공화당 의원단을 완전히 통제하는 능력의 약화를 보여주는 더 광범위한 신호라고 본다. 심지어 이러한 결정이 지역적 이익이나 유권자와의 사전 약속과 충돌할 때조차도 그러했다. 논쟁은 이제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된 권력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의 제도적 한계로 옮겨가고 있다. 하원이 주도한 움직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단기적인 전술적 수단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일관된 거리두기 과정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트럼프주의에 가장 충성하는 기반과 연계된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하며 단기 핵심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여전히 결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다 옹호한 성향으로 평가받는 계층은 덜 방어적인 논리를 취하며 말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결정에 대한 정당한 여지가 존재한다고 시사한다. 가용 정보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저렴한 의료법으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 따른 보조금 연장 법안 처리를 지지하며 연방 혜택 유지는 민감한 재정 상황 속에서 실용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당화는 기술적 용어로 제시되었지만 보수 진영의 역사적 입법 반대와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 맥락에서 관찰되는 것은 이념적 담론이 점차 선거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미묘한 변화 속에서 입법 기반 내 지향점 변화에 중요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전통적인 정치적 강압 수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내부 이견이나 전 정부와 연관된 의제에 도전하는 지역사회를 상대로 압박이나 보복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거부권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내부에서도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코스키 부족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이미 법으로 인정된 집단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결정의 윤리적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비록 거부권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기와 적용된 정치적 맥락은 대통령 권한에
전략적 사용에 대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이 하원이 정치적 분열 환경에서 운영되더라도 여전히 과잉을 억제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고 평가한다. 일치된 동의 절차를 활용해 거부권 검토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해관계가 교차적으로 수렴될 때 내부 규정이 제도적 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명백한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 조정이다. 이 조치가 큰 공개적 노출 없이 진행된 것은 공식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영향력의 실질적 한계를 신중하게 재정의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시사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거부권이 번복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연쇄적 효과를 초래할 잠재력을 지닌 정치적 선례가 마련될 것이다. 다른 거부권 행사 행정부의 이니셔티브 및 결정들이 보다 자율적인 입법 기준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하원 내 협상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와 연계된 지도부로부터 더 강경한 대응을 유발하여 당내 실용주의와 이념적 충성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거부권 무효화는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특정 법안이 이전에 상당한 차이로 통과되었더라도 재검토 단계에서 동일한 지지 패턴이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정 조치를 지지하거나 특정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지역적, 당내적, 선거적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예상된 균형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는 여전히 시험 단계에 있으며 향후 움직임이 이번 사태가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될 추세의 시작인지 가늠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다른 민감한 의제들이 입법 의제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저렴한 의료법으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논의와 대통령 거부권 검토 외에도 연방정부 예산안 행정 마비 위험, FPIN 파일 공개 청원과 관련된 후속 조치 등이 여전히 미결 상태다. 이러한 각 사안은 즉각적인 함의를 지니는 동시에 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더욱 긴장시킬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들이 촉박한 기한과 내부 갈등 속에서 겹쳐지면서 공식적 결정 뒤에 비공식적 분쟁이 진행 중인 불안정한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주의 깊게 읽으려면 덜 뚜렷한 신호들, 상징적 투표, 은밀한 의제, 변경 전략적으로 계산된 결석 임시동맹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 관찰 수준에서 미국 제도 정치의 진정한 맥박이 드러난다. 공개 성명뿐만 아니라 각 공식 심의에 앞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조율 속에서 말이다. 현재까지 하원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리를 두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관찰된 움직임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확장 중인 새로운 내부 권력 중심지들이 점차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채널은 미국 정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 직접적으로 발표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전개 상황을 맥락 제도적 수렴 진행 중인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변화는 종종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된 작은 이동들을 통해 구축된다.